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술 번역가가 되는 법을 굉장히 간략하게 그리고 좀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어, 여러 가지 팁들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팁들이 나오는데 기술 번역가가 이제 돼야지 또는 지금 초보 기술 번역가인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은 사실 자잘한 어떤 그런 팁들보다는 전체 그림을 한번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체 그림을 보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는 거죠. 좀 쉽게 예를 들어보면 디즈니랜드를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우리가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어떤 지도 같은 걸 보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 요런 것들을 대충 큰 그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현재의 위치 파악하면서 '앞으로 큰 그림이 어떻게 펼쳐지는구나. 내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게 없구나.' 요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고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귀여운 자동차가 있죠. 기술 번역가가 되는 법. 제 채널에서 영상을 한 3개 이상 시청해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기술 번역가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모든 방법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건 해외 고객과 거래를 하는 그런 조건 하에 기술 번역가가 되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번역료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으로 기술 번역가가 되는 법. 좀 간략하게 설명 시작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기본 아래 바퀴 부분을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퀴 부분에 번역 능력 얘가 기본 축이 됩니다. 기본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 번역 능력이 일단 필요하고 그다음으로 번역 능력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컴퓨터 활용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부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번역 테스트를 보지 않고 컴퓨터 활용 능력을 보기도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마케팅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어느 정도 번역 실력을 좀 만들고 초보를 이제 '내가 갓 벗어났다.' 정도 그 정도 실력이 됐을 때 에 첫 번째 번역 일감을 빠르게 받고 또 일감을 꾸준히 받고 요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마케팅 능력이거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반대편에 있는 협상 능력. 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번역료를 협상하고 고객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을 협상을 할 때 필요한 협상 능력을 말합니다. 그다음 비즈니스 소통 능력도 상당히 중요해요. 나랑 같이 일을 할 또는 나에게 일을 줄 고객이 나랑 의사소통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좀 편안하다. '저 사람은 말이 잘 통해.' 이렇게 느껴지는 쪽이 훨씬 좋겠죠. 비즈니스 소통 능력. 그리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이 앞쪽에 조명 쪽에 있는 이기는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서 내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될까? 어느 위치로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 이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쭉 지금 6 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이거 없으면 번역가로 생존하기 어렵다.' 싶은 거 굳이 3 가지만 꼽자면 첫 번째는 번역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 활용 능력, 그다음 세 번째는 이기는 전략입니다. 내가 현재 위치에서 번역가로 데뷔하려면 번역 일감을 꾸준히 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이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요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머지 협상 능력이라든지 마케팅 능력, 비즈니스 소통 능력 요런 부족한 부분들을 차례로 채워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간략하게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이번 영상의 목적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번역 능력부터 한번 살펴보면 번역 능력에 뭐뭐가 들어가는지 요것만 봐 주시면 돼요. 저는 한영, 영한 요 번역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언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맞춰서 적절하게 대비 넣으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모국어, 한국어 능력,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영어 능력 필요합니다.
그다음 이 원문, 한국어든 영어든 간에 이 원문, 내가 번역을 해야 되는 원문에 대한 이해력 요것이 필요하고, 그다음 원문을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의 구조가 기승전결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원문을 읽으면서 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논리적으로 사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앞에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요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좀 고런 부분, 논리적 사고 요게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외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 번역과 대비를 좀 늦게 시작하시는 한국인 분들 중에 유리한 점은 한국어 어휘 능력이라든지 표현력이 굉장히 좋은데, 반면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쪼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럴 때는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을 열심히 연마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포함되는 능력이 뭐냐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능력. 기술 번역가는 검색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번역을 하는 시간보다. 인터넷 검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캣툴, 번역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입니다. 보조 도구. 캣툴이 번역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조 도구. 이 캣툴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하고, 그다음 문서를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뭐 워드, 뭐 파워포인트 요 우측에 소개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IT 기술을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 웹사이트 안에 어떤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조를 좀 이해한다거나, 쪼끔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번역을 해야 하는 그런 파일을 서버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번역을 처리해서 그걸 다시 서버로 올려라, 요렇게 요청을 하는 해외 고객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좀 요런 요청을 하는데, 이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서버에 파일을 올리고 나에게 필요한 파일만 다운로드 받고 요런 것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웹에 저장하는 그런 구조라든지 웹 저장 공간 같은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캣툴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문서 활용 능력이라는 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최소한 이 세 가지, 그리고 PDF 파일 요 형식의 문서를 내가 내 필요에 맞춰서 자유롭게 저장, 편집, 수정 요런 것들이 가능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림으로 된 PDF 파일이 있어요. 그림으로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스캔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텍스트만 추출이 돼야 되는데 텍스트 추출이 안 되고 그냥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 요런 이미지들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거, 요런 것도 굉장히 어렵진 않지만 어 컴퓨터 사용을 자주 안 해 보신 쪼끔 연령이 높은 분들은 이 부분 아주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리고 마케팅 능력으로 보면, 마케팅 능력 어떤 부분을 마케팅 능력이라고 하느냐. 전문 번역가로 나의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이 시장 업계에서. 그래서 전문 번역가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방법 을 익히셔야 되고, 그다음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게 하는 기술, 이것이 사실은 핵심인데요. 어 '내가 나라는 번역가가 있다.'라는 걸 아무리 광고를 한다고 해도 내가 타깃으로 삼아서 이 고객이 검색을 해서 나라는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아름아름 오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번역가가 번역 일감을 받게 되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기술 요런 것도 익히셔야 되고, 나를 적절히 알리는 기술.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올린 이 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그 고객, 내 잠재 고객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나, 고 부분에 관점을 좀 둘 수 있는 그 마케팅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협상 능력. 협상 능력은 번역가들이 프로젝트당 이제 계약을 하고 요렇게 할 텐데, 그 계약을 하실 때, 특히 초기에 계약하실 때 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번역가 지망생, 초보 번역가님들은 일단 번역 요율이 높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점점 가면서 번역 요율을 우리가 높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계약을 하실 때 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계약할 수 있는 협상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이 뭔가 요구하는 게 많아요, 사실 보면.
초보 번역가 또는 번역가 지망생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한다고 싶을 정도로 좀 과하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고객을 요구할 때 내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적절히 받아내셔야 됩니다. 받아내는 그런 요구를 조건에 적절히 같이 걸어 주셔야 돼요. 요런 협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비즈니스 소통 능력은 또 뭘 이야기하냐, 이거는 고객과 좀 소통이 원활해야 돼요. 내가 영어를 원어민만큼 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면 좋겠지만 고객과 비즈니스로 영문 이메일을 주고받고 뭐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내가 영어 회화를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뭐 텍스트로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요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데, 좀 이 소통의 흐름이 좀 원활해야 되겠죠. 고객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 지금 저 사람이 원하는 건 이거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대응을 보여 줘야 되겠죠. '아 이런저런 상황인 건 알겠는데 지금 이 부분은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 좀 쉽게 설명을 해 달라.'라든지, 좀 원활하게 프로젝트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생겨요. 특히 기간이 아주 촉박하다거나 처리해야 하는 분량이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과 의사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혼자서 절대 끙끙대면 안 됩니다. 어 번역가 지망생, 초보 번역가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PM이랑 의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상황을 전달해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비즈니스 매너를 갖춰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꽤 나중에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나한테 "번역료 지급이 막 자꾸 늦어지고 있다." 그럴 때도 최대한 매너를 지키면서 요청을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때 얘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고객이. 그럴 때 내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좀 비즈니스 매너를 지키면서 거절을 하는 고러한 기본적인 마음가짐, 마인드를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롱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기는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기는 전략이라는 건 내가 번역가로 자리를 잡고 번역 일감을 꾸준히 받고 요렇게 일감이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프리랜서 번역가는 이 일감을 찾는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감을 찾는 능력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번역가 지망생이라면 필요한 영역이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것들 아직 갖추고 있진 않지만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부분을 채워 나갈 거야. 또는 이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거야.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재로 이 변신해 나가는, 점점점 내가 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가 돼 나가야지 방법을 찾고 실행하고, 방법을 찾고 실행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요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 마인드, 그게 이기는 전략을 갖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된다는 거. 쪼끔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이 6 가지가 필요하다고 거든요, 기술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이 6 가지 능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로 연결이 되는지 요걸 알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번역 능력. 번역 능력은 그 번역가의 평판이 돼요. 당연히 번역가 지망생, 초보 번역가, 당연히 번역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번역 업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력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이제 주시해서 봅니다. 어 번역가 지망생인데 품질이 생각보다 좋아. 아직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그런 번역가들 저 같으면 굉장히 찜을 해 놓고 좀 장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할 것 같아요. 이 지금 뭐 비정기적으로 좀 1 년,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꾸준히 번역 실력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회사에 유용한 인재로 등록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그 번역가의 어 번역 능력은 번역가의 평판 그 자체가 된다. 그리고 이 평판이 점점점점 가게 될 거라는 것도 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능력 이 자체가 다음 일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로 확장되느냐 마느냐의 여부도 여기 달려 있어요. 번역이 하신 스타일을 보면 이 사람은 좀 법률 번역 이런 게 잘 어울리겠는데, 이 사람은 좀 마케팅 번역 잘하겠는데, 요런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뉘는데, 그런 것들을 이 번역가가 제출한 결과물에서 PM이라든지 이 번역 품질 관리하는 사람들이 읽어낼 수 있거든요. 요런 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번역 능력이 좋고 번역 품질이 좋고 이 번역가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까지 갖추고 있다. 근데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 꾸준히 쌓고 있더라. 이 사람은 당연히 번역가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번역, 좀 더 특별한 번역을 앞으로 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나 마케팅 능력은 뭐로 연결이 되느냐. 마케팅 능력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회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는 IT 번역만 주로 했는데 꾸준히 내 어 여정.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배운 점은 이거였고요. 제가 요즘 주시하고 있는 IT 기업은 여긴데 이 기업에서 요즘 이런 흐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자신의 인사이트를 뭐 블로그라든지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남긴다든지 다양하게 마케팅을 이렇게 해 나가면 요것을 보고 나는 IT 번역을 주로 했던 사람이지만 내 번역에서 다른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고객이 또 새로운 주제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일감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는 거죠. 어떤 기회로 연결될지 몰라요. 물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가능성을 보고 여기서 연결이 되기는 하겠죠. 마찬가지로 일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감을 받느냐 마느냐 걔도 이 마케팅 능력에 달려 있다. 번역 품질만 좋고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는 분보다 번역 실력이 그냥 평균 정도, 중간 정도인데 마케팅 실력이 좋은 분이 차라리 번역 일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번역료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마케팅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소통 능력.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소통 능력은 다음 일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고객과 기존 고객과 또는 새로운 고객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게 다음 일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그리고 협상 능력. 이거는 가장 중요한 번역료의 협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초보 번역가들 처음에는 지금은 내가 번역료를 좀 저렴하게 계약을 하지만 나의 원래 번역료는 이게 아니다. 이런 그런 조건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그 번역 업체에서 적용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조건을 좀 달고 계약을 하시면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추후에 번역료를 점점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튼 협상 능력은 번역료 협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번역 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그냥 그대로 계약하지 않으시기를 강력하게 아 조언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높게 부르세요. 어차피 깎이거든요. 좀 더 높게 부르시고, 그리고 보통 좀 '괜찮은 번역 에이전시다.' 싶으면 번역가한테 먼저 물어봐요. "당신의 번역료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당신의 번역료를 뭐 우리 사이트에 좀 로그인해서 적어 주세요." 요렇게 하는데, 또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면 아예 일감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적정선에서 하시고, 만약에 고객과 내가 지금 번역료를 협상하고 있는 자리이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평균 번역료보다 좀 더 높게 부르셔야 됩니다. 어차피 깎여요. 그리고 좋은 조건이라는 건 내가 번역 작업을 하면서 번역 품질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이틀 최소한 뭐 12 시간이라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당장 그 번역가한테 더 뭐 100만 원, 200만 원 더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100만 원, 200만 원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지만, 번역가가 번역 이 일을 하면서 견뎌야 되는 중압감이라든지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미쳐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잡으면 번역가가 쪼끔 더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번역 품질을 제공하고 그게 또 다음 일감으로 연결되고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협상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마지막 이기는 전략.
이기는 전략 얘가 뭘 의미하는지 얘는 일감을 찾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감은 뭐가 있을까? 아니면 시장은 이런 일감 이런 주제를 자꾸 시장에선 필요로 하는데 내가 그런 주제를 처리할 수 있으려면 '난 지금 뭘 채워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요런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리고 어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전문 분야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일감을 찾아내고 또 고객과 계약에 성공하는 그런 여부가 이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어요. 최대한 간략하게 전체 그림을 좀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의도를 하고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 두시고요. 음 더 추가로 중요한 정보 더보기에 남겨 놨으니까 그 내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